낙팔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다소 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해결 방안을 우리 사랑하는 소유님들에게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모니콜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유님들, 소액을 가지고 아파트나 빌라를 낙찰받아서 낙찰받고 팔고 하시는 낙팔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다소 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 경매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낙찰을 지금 많이 받아가고 있는데요. 주력 물건은요, 서울 빌라예요. 우리 서울 빌라로 굉장히 지금 수익을 잘 내고 계시고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경쟁자로 딱 나타나면서 그것도 입찰가를 다소 높은 금액으로 입찰을 하면서 앞으로는 우리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세연쌤이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굉장히 많이 분석을 하고요. 제가 해결 방안을 우리 사랑하는 소유님들에게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할 공부 너무너무 중요하고 실전 경매, 실전 투자에 있어서 꼭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채널 끝까지 시청하세요. 그럼 첫 번째,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 왜 빌라를 낙찰받아가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만약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이라는 것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에도 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해주고요. 이후에는 해당 주택을 경매에 신청을 해서요, 낙찰이 되면 그 낙찰금으로 배당을 받아서 채권을 회수하는 이런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전세 가격이 공시가격 126%까지 받을 수 있는 이 제도가 생기면서 역전세가 많이 났죠. 그래서 이 채권을 회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또한 경매 신청을 해서 경매로 진행이 되더라도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낙찰되는 확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요, 임차인의 대항력을 포기해서 누군가가 낙찰을 받아가서 그 낙찰금을 배당받는 이 차선책을 또 선택했죠. 그런데 지금은 제가 뭐라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 입찰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 세연쌤이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항상 이 세연쌤과 공부하시면 어떤 자료를 어떤 경로로 찾는지 여기서부터 공부하시죠? 네이버에서 국토교통부라고 검색을 하시면은요, 사이트가 나오는데 클릭하시고 들어가셔서 뉴스 소식에 보도자료 보이시죠? 저희 지금 주택에 관련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 토지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서 주제어에 든든전세라고 한번 검색해 볼게요. 그랬더니 든든전세 주택 신축 매입 임대 1만 호 추가 매입이라는 제목이 딱 떴어요. 여기에서 제가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자, 4월 26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LH 추가 매입 1만 호에 대한 사업자 모집 공고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신규 도입되는 든든전세 주택은 3, 4인 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중평형자 전용 60에서 85제곱미터의 신축주택을 매입하여 주변 전세가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요, 본인들이 대항력을 포기한 물건들을요, 이렇게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이 1만 호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이 세연쌤이 판단이 들었어요. 보도자료를 밑으로 좀 내렸더니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든든전세주택 신규 도입이라고 해서요, LH와 허그에서요, 허그를 그냥 먼저 볼게요. 허그에서 경매로 낙찰을 받는 거기 때문에 2024년도에 3,500개, 2025년도에 6,500개 해서 1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지금 표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 밑으로 자료를 더 보니까는요, 자, 허그가 전세금 반환 보증 등에 따라 대위 변제한 경매 진행 주택을 직접
직접 낙찰을 받아서 무주택자에게 전세로 임대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 계획이 잘 나와 있네요.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렇게 입찰에 많이 참여하는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 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낙찰받은 물건을 한번 살펴보고 여기에서 또 이세연쌤이 정확한 정보를 또 파악을 했거든요. 경매지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대항력을 포기한 물건이 매각된 사례를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빌라인데요. 자, 이 물건을 한번 제가 클릭해 볼게요. 낙찰자가요,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확인이 되네요. 그죠? 감정가가 2억 6,600인데요. 낙찰가 2억 4천 28만 2천 원으로 낙찰을 받아갔네요. 자, 다음 또 볼게요. 이번에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빌라인데요. 이 물건은요, 감정가 2억 800인데 단독 입찰로 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낙찰을 받아갔는데요. 낙찰가가 1억 8,709만 2천 원, 감정가 대비 89.95%예요. 다음은 서울 도봉구 쌍문동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감정가가 2억 200만 원인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단독 입찰로 해서 1억 6,675만 4천 원, 감정가 대비 82.55%로 해서 낙찰을 받아갔어요. 이렇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낙찰받은 여러 건의 물건들을 이세연쌤이 한번 다 추려봤거든요. 그랬더니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 보이시는 대로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분명히 이 경매 입찰을 보고 낙찰가를 정할 때 반드시 어떤 기준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준점을 제가 감정가 대비로도 한번 해보고 매매가 기준으로도 한번 해보고 했는데 그 기준을 제가 찾았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공시가격이었어요. 처음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입찰에 참여했을 때 공시가격 대비 한 134% 정도 금액으로 낙찰을 받아가더라고요. 그런데 경쟁이 점점 있다 보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도 점점 금액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시가격 대비 138%에서 높게는 140%까지도 받아가더라라는 이 기준점을 세연쌤이 찾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단독 입찰로 해서 많이 낙찰을 받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까지 들어와서 내가 소액으로 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아직까지 부자가 될 마인드와 멘탈 준비가 안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방법은 다 있다. 방법을 찾으면 된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세연쌤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공시가격 대비해서 최대 140%까지 낙찰을 받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시가격 대비 140% 이상으로 입찰가를 썼을 때 낙찰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매매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반드시 시세 차익,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물건이어야 된다는 거죠. 낙찰받고 잔금을 내고 바로 다음날 우리가 매도를 하더라도 낙팔이죠. 반드시 수익이 나야 하는 이런 물건을 찾아서 입찰에 도전하신다면 굳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경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시가격 대비 최대 140%까지도 낙찰을 받아가요.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시가격 대비 140% 이상 입찰가를 쓰더라도 매매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반드시 수익이 나는 물건을 찾아서 입찰에 도전하신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경쟁하지 않아도 된다. 이해되셨나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여러 번 이 구간을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이뿐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입찰에 들어가는 물건의 특징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 표를 보시면은요, 준신축급, 이 세연쌤이 굉장히 강조하죠. 준신축급 10년 이내에
빌라를 낙찰을 받아가더라는 거죠. 보통은 2016년 넘어가지 않는 걸로 많이 받아가더라고요. 방이 2개 이상. 아까 보도자료에서 3, 4인 가구가 편안하고 안정적인 주거 형태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좁은 면적보다는 이 세연쌤이 강조했던 방 3칸짜리 굉장히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8평부터 진입을 하는 거를 좀 확인을 했고요. 역세권 굉장히 좋아합니다. 역 근처에 있는 거는 무조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입찰에 들어오고요. 인근에 학교가 반드시 있는 물건으로 선택하더라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가격 대비 평균 137% 정도로 낙찰을 받아간다라는 결론이 나왔고요. 물건의 특징 중에 이 세연쌤이 하나만 더 추가를 할게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경매 신청한 물건. 밑에 그 건물 등기에 보면은 강제 경매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물건만, 본인들이 강제 경매를 신청한 물건만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들을 좀 피해서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굳이 경쟁하지 않아도 되고,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공시가격 140% 이상 매매 시세 가격이 좀 높이 형성되어 있는 거 있죠. 그런 물건으로 여러분들이 도전하시면 아마도 폐찰의 쓴맛보다는 낙찰의 단맛을 빠르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세연쌤과 함께한 공부가요, 지금 현재 상황에 맞는 실전 투자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 꼭 메모하시고 좋은 결과 내시길 바랄게요. 앞으로도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과 함께 이 세연쌤이 현실적이고 정확한 내용 드리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여러분들 이 공부를 통해서 한 걸음 성장하셨나요? 한 걸음 성장하셨습니다. 본인한테 박수 쳐주시고 칭찬해 주세요.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세연쌤과 함께 앞으로 용기 내고 도전하고 꾸준히 하자고 힘차게 화이팅 외치고 마치도록 할게요. 준비되셨나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